서울 강남 최고의 5성급 호텔. 로얄 임페리얼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빛나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든 고객들과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외국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완벽한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78세의 이은경 할머니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에 오래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죠. 그녀의 모습은 호텔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소박함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은경의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설적인 기업가이자 비밀리에 수십 개의 호텔과 부동산을 소유한 백만장자였죠. 대한민국 최대 부동산 투자 기업 EK그룹의 창업자이지만 평소 화려한 삶을 멀리하고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자산 규모는 무려 1조 원이 넘었지만 검소함과 겸손함은 그녀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이은경은 조용히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손자의 생일 파티를 위해 특별히 이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예약했어요. 평소에는 이런 호화로운 장소를 찾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돌아온 손자를 위해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지덴셜 스위트 예약했습니다. 이은경이라고 해요. 프런트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은 이은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간의 의심이 담긴 눈길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은경을 바라보며 살짝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요? 확인해 볼게요. 여직원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조롱의 빛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 동료에게 눈짓을 했고 그 동료도 피식 웃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스템에 이은경님의 예약은 보이지 않네요. 여직원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호텔과 헷갈리신 건 아닐까요? 여기는 최고급 호텔이라 일반적인 숙박 요금이 100만 원 이상인데요. 이은경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예약했는데요.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프레지덴셜 스위트 이은경 이름으로요. 여직원은 한숨을 쉬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아무것도 찾아보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정말 없네요. 혹시 여기가 아니라 근처 비즈니스 호텔이랑 헷갈리신 것 아닐까요? 여긴 로얄 임페리얼입니다. 이은경의 뒤에서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손님들이 기다리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눈짓하며 웃었어요. 손님, 여기는 최고급 호텔입니다. 잘못 오신 것 같네요. 예약이요? 아, 무슨 싸구려 모텔이랑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주변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이 상황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이은경은 마음이 상했지만 표정을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죠? 박상훈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여직원이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가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예약했다고 하는데 시스템엔 없어요. 박상훈은 이은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여기서 시간 끌지 마시고요. 경비를 부르기 전에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은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78년 살아오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짝 물러났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싸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이은경은 호텔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로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저런 분이 프레지덴셜 스위트라니. 우리 호텔 한 달 숙박비가 최소 6천만 원인데. 싸구려 모텔도 아니고. 이은경은 호텔을 나서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나 이은경이야. 전화기 너머로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로얄 임페리얼 호텔을 매입해. 즉시. 이은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민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로얄 임페리얼 호텔을. 지금요? 그래, 지금. 경영진 전체를 교체할 계획이야. 특히 매니저 박상훈, 그리고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 가능한 모든 지분을 확보해. 민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EK그룹의 비서팀장으로서 그는 회장님의 지시가 항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은경은 택시를 타고 자신의 검소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말했어요. 손자는 실망했지만 이은경은 곧 더 좋은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지만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집처럼 보였어요. 내부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검소함을 중요시했고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사치를 멀리했어요. 한편 김민재는 즉시 EK그룹의 법무팀과 재무팀을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로얄 임페리얼 호텔을 인수합니다. 현재 이 호텔의 지분 구조와 재무 상태를 즉시 검토하세요. 호텔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재무팀장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48시간 내에 인수 계획을 완료해야 해요. 그날 밤부터 EK그룹의 모든 자원이 로얄 임페리얼 호텔 인수에 집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부동산 재벌의 힘은 막강했어요. 로얄 임페리얼 호텔의 주식은 여러 투자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었지만 고액의 프리미엄을 제시하자 대부분의 주주들이 매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로부터 48시간이 지난 후 대한민국 경제뉴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한국 최대 부동산 투자 회사 EK그룹이 로얄 임페리얼 호텔을 전격 인수. 새로운 경영진 발표 예정, 대규모 개편 예고. 호텔 내부는 즉시 혼란에 빠졌어요. 직원들은 충격과 불안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우리 호텔을 EK그룹이 샀다고? 내일 새 사장이 온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EK그룹이면 그 전설적인 기업가 이은경이 운영하는 회사 아냐? 박상훈 매니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다음 날 아침 호텔의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CEO를 맞이하기 위해 로비에 대기했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박상우는 앞줄에 서서 넥타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호텔 정문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이틀 전 그들이 문전 박대했던 그 할머니 이은경이었어요. 이번에는 낡은 코트가 아닌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분명히 그 할머니가 틀림없었습니다. 이은경의 뒤로는 김민재와 여러 EK그룹 임원들이 따라 나왔어요.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특히 박상훈과 그 여직원은 거의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은경은 그들 앞에 서서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예약한 이은경입니다. 이제 방을 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호텔 로비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이은경은 천천히 박상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우리 다시 만났네요. 이은경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박상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은경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회장님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이은경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 정체를 알았다면 달리 대했을 거라는 말이군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에게는 존중이 필요 없고 부자에게만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은경은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호텔 싹 다 바꿉니다. 그녀는 김민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재는 즉시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를 꺼냈습니다. 먼저 박상훈 씨. 당신은 즉시 해고입니다. 박상훈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호텔에서 10년 넘게. 이은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한 사람에게 호텔을 맡길 수 없죠.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김민재가 계속해서 발표했어요. 다음 프런트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이틀 전 이은경 회장님을 모욕한 직원들. 최은지 씨, 박지영 씨, 그리고 김태호 씨. 세 분도 모두 해고입니다. 해당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최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이은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기회의 존중이 아닌 차별을 택했어요. 이어서 김민재는 나머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분들, 오늘부터 이 호텔은 새로운 철학 아래 운영됩니다. EK 호텔로 이름이 바뀌고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호텔이 우리의 새로운 모토가 될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일부는 공포에 떨었고 일부는 새로운 변화에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이은경은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일하고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직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그날부터 호텔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짐을 싸서 떠났고 남은 직원들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이은경은 직접 교육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호텔에서 VIP 대우는 돈이 아니라 태도로 결정됩니다. 낡은 옷을 입은 손님이더라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나 지위가 아닌 사람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이죠.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이은경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인품과 깊은 지혜는 직원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었습니다. 한편 호텔의 내부 디자인도 변화했어요. 지나치게 화려했던 인테리어는 품이 있으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로비에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판이 설치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서비스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고객은 동등한 존중을 받았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은 CEO든 소박한 옷차림의 노인이든 상관없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몇 주 후 리뉴얼된 EK 호텔이 공식 오픈했어요. 이은경은 직접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손님으로 평범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직원들은 VIP를 맞이하듯 정중하게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노부부는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은경이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모든 손님이 VIP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이은경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EK 호텔의 평판이 급상승했어요. 손님들은 이곳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감동했고 많은 이들이 재방문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고급 호텔에서 무시당하던 평범한 사람들이 EK 호텔을 찾았어요.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도 대우해주는 곳이야.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존중이구나. 이런 평가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EK 호텔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해고된 박상훈과 직원들은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른 호텔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EK그룹과 이은경 회장에게 무례했다는 소문이 이미 업계에 퍼진 상태였어요. 어느 호텔도 그들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경력이 좋으시지만 지금은 채용 계획이 없네요. 이런 거절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박상우는 점점 절망에 빠졌어요. 한때 최고급 호텔의 매니저였던 그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를 찾아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알바라도 구해야 하나. 그는 길거리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우연히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신가 보네요. 박상우는 고개를 들어보니 그 노인이 바로 이은경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은경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박상훈 씨. 이야기 좀 할까요? 박상훈은 조심스럽게 다시 앉았어요. 이은경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어디서도 저를 받아주질 않아요. 박상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계세요? 이것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일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결과죠. 박상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은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후회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후회합니다. 제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은경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내일 이 주소로 오세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박상우는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EK그룹의 자선재단 주소였어요. 자선재단이요? 이은경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당신의 경험을 살려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예전처럼 높은 급여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박상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이은경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요. EK 호텔이 오픈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호텔은 단순히 고급 호텔이 아닌 가장 따뜻한 서비스의 호텔로 명성을 얻었어요. 호텔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은경의 혁신적인 경영 철학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1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 많은 언론사들이 EK 호텔을 찾았어요. 이은경은 간단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회장님, EK 호텔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은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실천한 것뿐입니다.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선 안 돼요. 진정한 서비스란 손님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요. 한편 박상우는 EK 자선재단에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진정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노인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일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주었어요. EK 호텔에서는 이전에 무시했던 직원들도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손님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고 외모나 복장이 아닌 사람 자체를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EK 호텔의 성공은 다른 호텔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호텔들이 이은경의 철학을 본받아 서비스 정책을 개선했어요. 고객 차별 제로 캠페인이 전국 호텔업계에 퍼지기 시작했고 진정한 서비스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간 이은경은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공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어요.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희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려야 해요. 이은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웠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그때 로비로 한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평범한 옷차림의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EK 호텔이구나. 정말 아름답네. 여직원이 즉시 다가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노부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사실 우리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이런 고급 호텔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묵기엔 좀. 여직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호텔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호텔 투어를 해드릴까요? 이은경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비전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은경은 자신의 검소한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 그녀가 문전박대 당했던 그 순간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모욕감은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은경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젊은 시절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이것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고, 이제 그 신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EK 호텔 로비에 한 할머니가 들어섰어요. 소박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요즘 젊은이들은 나 같은 할머니를 무시하곤 했는데. 직원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은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안갚음이 아닌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성공적이었어요.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세상,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은경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